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엔입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만 보더라도 굵직한 IT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현대차를 필두로 기아,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등 시총 상위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질 예정인데요. 작년 이맘때쯤 돌아보면 실적이 대부분의 악재를 덮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3분기 실적 시즌에도 비슷한 양상이 일어날지 장중에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시장과 종목에 대한 시그널 오늘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시장에 대한 움직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코스피와 코스닥 주말 사이 뉴욕 증시 영향을 받아서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2236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전거래 대비 1% 정도 상승한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1.26% 상승하면서 682포인트 선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봤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오늘도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전문가님들 소개해 드릴 텐데요. 함께 보시죠. 네, 개장 상황부터 장 직후 한 40분에서 50분까지 이 시장에 대한 매매 시그널 빠르게 잡아주실 전문가님들입니다. 이정수 파트너, 임상현 파트너, 그리고 사연관 차장, 김성남 업사부님까지 모시고 시장에 대한 매매 시그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월요일장 개장을 좀 앞두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 나왔던 체크 포인트들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시황센터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시황센터의 캐스터 박정원입니다. 3분기 어닝 시즌을 맞아서 이번 주 다양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 또 경제 지표들의 발표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상황, 고강도 긴축 행보,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이 세 가지 요소들이 시장을 붙잡아 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우리 시장 양대 지수 지난주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물량을 많이 덜어내면서 2213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이와 반대로 개인들이 물량을 많이 담아내면서 순매수하는 흐름 보였지만 하락하면서 674.48포인트로 마무리했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낮게 시작했다가 장중에 1,440원을 돌파하면서 연 고점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만 전날보다 6.5원 오른 1,439원 80전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글로벌 달러 인덱스는 장중에 113선으로 크게 올랐다가 결국에는 하락 반전하면서 111선에서 내렸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는 연준이 긴축 속도 조절을 낼 것이라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 이후에 반등에 성공했죠. 미 증시가 오르면서 한 주를 마친 건 정말 오랜만이었는데요.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2% 오르면서 상승 마감했던 가운데 오늘 우리 증시도 모두 빨간불 켜내면서 상승 출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의 예상 체결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1위부터 5위 종목 살펴보시면 지난주 1위부터 5위 모든 종목들의 주가가 끌어올렸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삼성 SDI의 주가가 6.45%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삼성전자 우선주를 밀어내고 시총 상위 5개 종목에 이름을 올리는 모습도 포착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삼성 SDI와 에코프로비엠이 공동 출자해서 설립한 세계 최대 규모의 양극재 생산 공장인 에코배터리 포항 캠퍼스 캠7의 준공식이 개최되면서 이 투자 심리를 끌어올려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의 TSMC에 맞서서 이 전공 특화 공정을 10개 더 늘리겠다는 승부수를 띄운 가운데 이번 주부터 국내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차 전지주와 반도체주의 실적 예상치가 희비를 교차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어떻게 시작할지 함께 살펴보시죠. 삼성전자부터 삼성 SDI까지 모든 종목이 빨간불을 켜내면서 상승 출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1.43% 크게 오르면서 56,700원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어주고 있고요. 이 밖에 모든 종목들 강보합으로 거래를 시작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삼성 SDI가 2.07% 오르면서 13,000원 오른 64만 원의 예상 체결가에 맞춰 있고요. 또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죠.
지난주 코스닥 6위부터 10위 종목은 보합으로 장을 마쳤던 삼성전자 우선주를 제외하고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파란불을 켜냈는데요.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에다가 높은 금리와 환율까지 겹치면서 국내 주요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한 자릿수로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죠. 오늘은 현대차가 3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자동차 흐름의 변동성을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시장 예상 체결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삼성전자 우선주부터 네이버까지 1.03%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아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 출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와 LG화학이 1.5% 넘게 오를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네이버는 1.2% 오르면서 16만 8천 원 선에 예상 체결가를 만들고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장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현대차가 0.9% 오르면서 16만 8,500원에 예상 체결가를 만들고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예상 체결가도 함께 살펴보시죠.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5위 종목 약보합으로 마감한 LNF와 3% 넘게 주저앉은 HLB를 제외하고는 모든 종목의 상승세가 연출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삼성 SDI와 양극재 중공 공장을 개최한 이 에코프로비엠이 4.3% 큰 폭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코스닥 대장주 자리를 탈환했었죠. 하루하루 자리의 주인이 바뀌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 흐름은 어떨지 함께 살펴보시죠. 에코프로비엠이 역시나 1위 종목의 자리를 지켜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1.97% 거의 2%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10만 8,500원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5%, LNF가 2% 넘게, HLB는 1.76%, 특히 에코프로가 3.4% 오르면서 15만 2천 원 선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모든 종목의 주가가 오른 가운데 특히 카카오게임즈가 1.9%, 리노공업이 1.6% 가까이 상승하면서 강세를 보였던 지난 장이었습니다. 오늘 장에서 카카오게임즈부터 리노공업까지 보합권이 예고되고 있는 리노공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빨간불을 켜내면서 상승 출발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셀트리온 제약의 흐름을 주목해 보셔야겠는데요. 5.85%, 거의 6%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69,900원 선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고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펄어비스가 2.23% 오르면서 41,250원 선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난주 좋은 흐름 보였던 특징주들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부 토건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의 전력시설들이 러시아의 주된 공격 대상이 된 가운데 이 전쟁 관련돼서 전쟁 재건과 관련된 기업들이 주목을 받았죠. 특히 이 3부 토건은 유라시아 경제인협회 등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양해각서를 체결한 신성업체로 알려지면서 전장 7% 넘게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보합권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1,500원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살펴보시죠. 무림페이퍼입니다. 지난주 환경부가 전주기 탈플라스틱 대책을 공개한 가운데 이 무림SP가 최근 플라스틱 대체 종이 포장재를 개발했다는 소식이 부각되면서 이 무림그룹주가 동반 상승하는 흐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편 레고랜드 부도 사태로 자금 시장이 얼어붙자 이 무림페이퍼가 2달 전부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지원을 받아 500원의 자금을 조달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는데요. 오늘장 흐름 살펴보시면 2.33% 빠지면서 파란불을 켜내고 2,515원의 예상 체결가가 잡혀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특징주들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먼저 사페론입니다. 상장 후 롤러코스터 장세를 이어가다가 상장 3일 만에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입니다. 사페론은 이번 바이오 유럽 2022에 참가한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상승세가 연출됐는데요. 오늘 장에서 5% 가까이 상승하면서 4.95% 끌어올린 9,750원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고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SM인데요. 2차 전지 핵심 소재 개발을 마치고 삼성용으로 납품하고 있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아서 지난주 18% 넘게 오르면서 거래량이 참 많았던 종목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1.94% 거의 2% 가까이 빠지면서 1,010원의 예상 체결가가 잡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지난 장에서는 모두 파란불을 켜내면서 마감했던 우리 증시였는데 오늘 장 모두 1% 넘게 오르면서 빨간불을 켜내고 상승 출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이번 주에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더 현명한 투자 전략 마련해 가시기 바랍니다. 시장센터였습니다. 네, 10월 24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벌써 10월에 말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경제지표 발표들과 더불어서 이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계속 이어질 예정인데요. 오늘만 하더라도 이 포스코 계열사들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고 현대차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총 상위 종목들이 어떤 실적을 내놓는지에 따라서 시장의 투자 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출발 증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장 상황 브리핑 도와주실 전문가님 모셔볼 텐데요.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이정수 파트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정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말 사이 뉴욕 증시 영향으로 국내 증시 오늘 기분 좋게 상승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개장 상황 짚어주시죠. 네, 자, 일단 뭐 아침서부터 종목들이 다 갭상승이 출발을 하고 있죠. 자, 근데 이제 쫓아가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종목들이 많이 뛰는 것들은 한 4%대, 5%대 갭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그 중에서도 계속 급발진하고 계속 올라가는 애들도 있을 거지만, 웬만하면은 좀 저점 매수 위주로 좀 하시는 게 안전할 겁니다. 왜냐면 미국 시장이 반등을 줘서 일단 매수는 됩니다. 당연히 매수 타이밍을 잡아볼 수가 있고요. 매수 공략하는 거 다 좋은데 지금 대내적인 상황이 무조건 좋은 쪽으로 가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금리 속도 조절론 얘기가 나와주면서 움직이지만 저 얘기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언제 그랬는지 또 그런 얘기 또 거꾸로 잡고 또 안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최대한 저점 매수해서 단타 개념으로 짧게 끊어내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가야지 무조건 저 얘기만 믿고 뭐 계속 시장은 계속 올라갈 거야. 아직은 그러기에는 뭐 올해 내년 계속 금리 인상을 하는 이슈가 있으니까 물론 이제 그런 얘기는 이제 나중에 안 좋은 얘기로 바꿨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어쨌든 지금은 미국 시장이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해줬고 지금도 나스닥 선물과 다우 선물이 플러스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수 못할 거 없습니다. 매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사느냐? 일단 많이 빠져있는 쪽에서 공략하는 게 좋을 거고요. 단타 개념으로, 단기 매매 개념으로 들어가시면 되겠는데, 근데 대부분 종목들이 이제 갭상승이 떠서 이제 올라가 있으니까 장중에 소폭 지수가 뭐 잠깐 뭐 밀려주는 흐름들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그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저점 매수로 공략을 해서 뭐 짧게는 뭐 3에서 5%, 뭐 길게는 뭐 5에서 10% 정도, 이 정도 공략을 한다고 생각하고 소소하게 노려보면은 그러면은 그렇게 크게 지금 시장에서 단타 치는데 무리 없지 않나. 그 정도면은 크게 욕심내는 게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요. 뭐 하여튼 그 정도 내에서 한번 매매를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아침서부터 갭상승이 지금 떠있는 종목들, 뭐 대부분 다 종목들 뭐 지금 실적 발표에 맞춰가지고 이제 3분기 실적 발표에 맞춰가지고 뭐 대부분 종목들이 그동안 조금 눌려 있다가 미국 시장이 올라오면서 지금 이제 잠깐 이제 종목들이 갭상승 떴는데 일단은 자동차 부품주 성우하이텍 10%대 좀 강세네요. 그리고 뭐 반도체 섹터들도 전날 미국 나스닥 선물이 강해서 나스닥이 좀 강하게 움직여서 그런지 일단 2차 전지도 강하고요. IT 부품주들도 움직임들이 괜찮고 그래요. 하여튼 요 정도 분위기면은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매매적인 접근에서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은 지금 낙폭가 종목들 사실 널렸어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어떤 것들을 위주로 공략할지는 이따가 실전 매매 정수 시간대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어쨌든 지수가 살짝 밀리는 척을 하면 종목들 못 올라간 쪽에서 잘 공략해 보면은 짧게나마 매매 시그널 나올 때 공략해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리온 종목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음식업종 이제 과자 오리온인데
일단 실적이 좋을 거라는 얘기들이 이제 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4분기나 그다음에 내년 실적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3분기 실적도 적당히 그래도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18.5%에서 5% 증가가 될 것이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일단 이번 3분기 실적 발표는 이번 주부터 계속 시작입니다. 계속 시작이고 이제 시작하는 거고 다음 주, 다다음 주에서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11월 15일 이전까지는 다들 발표를 할 건데 이것도 지금 실적이 괜찮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그 실적도 4분기 이상으로 계속 간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좀 더 위쪽 방향으로 뭐 10만 5천 원이든 11만 원 박스권 고점까지는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공략하시는데 공략은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뭐 공략하시려면은 뭐 지금 정도 내에서도 충분히 뭐 매수는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자, 두 번째로는 이노션이라는 종목인데 이제 광고 회사인데요. 차트가 조금 별로예요. 일단 얘도 이제 실적에 대해서 앞으로 뭐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는 당연히 있는데 일단은 넷플릭스가 이제 광고 요금제로 해가지고 다음 달서부터 이제 도입을 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죠. 그러면은 이제 광고 업체들도 거기에 따른 이제 수혜, 그다음에 이제 영업이익이라든지 좀 증가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데 일단 차트가 아직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이거 말고도 지금 좋게 잘 움직여주는 섹터들은 많아요. 지금 전기차도 잘 움직이고 수소차도 잘 움직이고 반도체 섹터도 잘 움직이고 뭐 잘 움직이는 뭐 지금 제약바주들도 뭐 움직임이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뭐 이런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 밑으로 쑤셔박혀 있는 종목 가지도 않는 거 공략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일단 요거는 그냥 관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가지 종목 살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자세하게 시장 상황과 더불어서 특징적인 종목들, 이제 의뢰가 들어왔던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요. 최근 우리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보고 계시는 특별한 시장의 특징적인 종목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섹터도 좋고 업종도 좋을 텐데 어떤 종목들 위주로 좀 보고 계신지요? 뭐 지금 종목들 많이 빠져서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이제 자율주행 섹터라든지 전기차, 수소차, 2차 전지는 많이 움직였고 그리고 그동안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우리도 건설가 같은 경우는 지금 PF 대출 그 불안 때문에 그 부실 때문에 또 언제 또 저게 또 터질지 모르니까 건설이라든지 증권이라든지 은행은 좀 공략하기 어려워도 자동차 쪽은 이미 한번 두들겨 맞았고요. 두들겨 맞았는데 이달 말일날 정인선 현대차 그룹 회장이 미국 백악관에 가서 IRA 법안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달 말일, 그러니까 뭐 얼마 안 남았죠? 아마 다음 주 정도에서 가서 한번 협상을 할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 따른 기대감에 따른 자동차 부품주 강세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섹터들 사실 보시는 게 좋지 않나, 단타치기에 이 정도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보고 계시는 종목에 대한 힌트를 좀 드렸습니다. 자동차 관련주들 보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각 대부분 종목들이 상승 출발하고 있는 가운데 시총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차와 기아도 완성차 오늘 분위기 좋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다음 전문가님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 연결해 봅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갭상승으로 출발을 해주는 모습이네요. 연속적으로 올라줄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 이 시장과 종목에 대한 매매 시그널 잡아주시죠. 예, 미국 시장의 훈풍 때문에 오늘 큰 폭의 상승들을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미국 시장의 이제 긴축 속도 조절에 대한 관련된 어떤 그 멘트들이 나왔는데. 11월에 0.75%, 그다음에 12월에 0.5%로 일단은 그 현재 속도 둔화가 11월에 피크가 좀 되고 연말로 될수록 약간 둔화가 좀 되는 그런 어떤 소식 때문에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좋아졌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10월 25일, 그다음에 10월 27일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구글, 애플, 인텔 이런 IT 종목군의 어떤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국내 이제 증시에 뉴 삼성 어떤 그 신호탄 이재용 회장 시대에 열릴 가능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국내에서는 기대가 좀 많은 어떤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그래서 종합지수의 어떤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그래서 이제 지수의 어떤 상황으로 보면은 21선을 돌파를 좀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추세 반전이 완벽하게 좀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물론 한 2, 3일 정도의 이제 숨고르기 국면이 됐지만은 오늘 완벽하게 갭으로 떴고요. 결론적으로는 21선을 돌파를 하면서 그 장이 반등장이 크게 열렸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지난번에도 약간 그 비슷한 양상이 약간 뭐 전개가 좀 되고 있죠. 이런 부분들에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어떻게 그 단기 또는 중기 상승장이 열렸는지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비교 분석을 좀 해보면은 21선을 돌파하면서 열렸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의 움직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가바닥, 이번에 이제 진바닥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개월마다 열리는 그런 역회된 숄더의 형태의 흐름에 좀 주목을 하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완벽하게 역회된 숄더의 형태가 나오려면은 2,550이 좀 돼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약간 미지수가 좀 되는 거고요. 다만 추세로 보면은 등각 추세에서 2,400까지는 충분하게 이제 단등이 좀 주어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주목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제가 이제 그동안에 계속해서 한 3주 연속 계속 급락할 때마다 바닥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이제 부분들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이제 보시면은 오늘 이제 큰 폭의 상승한 부분들의 대표적인 종목군들 잠깐 보시면은 IT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아남전자 같은 경우도 삼성 관련된 그런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반응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조정이 좀 되면은 한번 장중 조정이 되면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시가 이하로만 공략이 되고, 또 오늘 큰 폭의 상승들이 밀어나면은 내일 모레 이제 숨고르기가 나와주면은 한번 공략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그 특징주로서는 이제 신화콘텍이라는 종목이 좀 해당이 되는데, 그 전자제품 충전 단자가 USB-C 타입 통합 소식에 관련된 그런 모멘텀 때문에 한번 크게 올라졌는데, 만약에 이제 조정이 오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는 것도 좀 좋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이제 그런 모습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신화콘텍도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좀 되고요. 이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의 흐름들을 IT 갤럭시 부품 쪽 이쪽도 하나에 좀 올라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된 이슈를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 뉴 삼성 관련된 이제 프로젝트 이 부분 때문에 오 정도 오늘 삼성전자도 약간 갭을 동반하면서 약간 올라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어떤 흐름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갤럭시 부품주도 나름대로 의미가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되고요. 이쪽 갤럭시 부품 관련된 부분에서도 현재 시노펙스라는 종목군도 마찬가지로 삼각 수렴령이 좀 진행이 된 뒤에 21선이 완만하게 좀 진행이 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수페타시스도 지금 이제 지속적으로 약간 올라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도 이제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눈에 띄는 종목군들이 이런 종목군들이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 중에서 누플렉스라는 종목군도 이제 낙폭 과대 메리트 때문에 여기서 넥라인트는 다시 한번 현재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이 좀 주어질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뉴플렉스도 약간 주목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나름대로 오늘 이제 상승을 좀 해주는 종목군에 대해서 한번 더 리뷰를 좀 해보면은 현재 위메이드 맥스 이런 종목이 좀 해당이 되는데 위메이드 맥스를 한번 보면은 현재 위메이드 맥스 같은 경우도 단기 고점에서 1, 2, 3, 4, 5 일주일 정도의 조정을 보여줬던 그런 부분들에 좀 해당이 되는데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쪽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이쪽 관련된 부분들이 나름대로는 로블록스의 어떤 호재를 좀 안고 있으면서 상승 반전을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5일 정도의 조정이 있기 때문에 위메이드 맥스도 하나의 이제 상승 반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눌림목에 좀 해당이 되죠. 눌림목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위메이드 맥스도 눌림목의 매수 시점 한번 좀 잡아보시는 것도 좀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위메이드 맥스하고 위메이드는 같이 가는 양상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한번 주목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메이드도 고점 대비 3일 정도 조정이 좀 해당이 되지만은 전체에 대한 절반 정도의 지선들이 이제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상승 반전이 서서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흔들이 그 메타버스 쪽, IT 쪽으로도 서서히 좀 이동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좀 참고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난 주말에 올랐지만은 우크라이나 관련된 재건주가 장중에 반짝하다가 급락을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상당히 나왔지만 오늘 다시 한번 갭상승이 일어나고 있죠. 우크라이나 관련된 재건 종목도 오늘 다시 한번 올라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사암기계공업 같은 경우도 전체 운봉에 대한 중심축 다시 한번 갭이 동반되면서 상승 반전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현대 에버다임도 약간 비슷하게 한번 크게 무너졌다가 다시 한번 가지고 있는 그 상황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쪽 우크라이나 관련된 재건 종목군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좀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관련된 이슈로 보면은 여전히 히토류 관련된 주도권 싸움이 왕성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히토류 관련된 부분에서 현재 유니언 머티리얼즈 그 다음에 유니언 종목군의 눌림목 좀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유니언 머티리얼즈가 상한가를 좀 쳤고요. 그리고 나서 현재 고점에서 약 일주일 정도 조정. 다시 말해서 장대 양봉의 중심축까지 어제 밀렸죠.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저항 조정, 그 다음에 돌파 안착 이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유니언 머티리얼즈, 그 다음에 유니언 종목군도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대형주 쪽으로 이제 보신 분들은 포스코 홀딩스 그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외에 포스코 그 그룹 관련된 종목군들도 대부분
흐름이 좋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고요. 추가적으로 현재 동북 RNS도 지금 매우 강하게 장대 양봉이 나와준 이후로 계속해서 행보를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재 흐름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좀 좋아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분간은 히토리 쪽의 흐름들 한번 주목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그와 연동돼서 티플렉스도 마찬가지죠. 티플렉스도 아직 뜨지 않는 히토리 관련된 이슈가 좀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티플렉스도 바닥에서 보시면은 한번 크게 뜨지는 않고 있고 계속해서 바닥 어떻게 보면은 쌍바닥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탄생파동 조건들 20일선 안착 이렇게 해서 한번 슈팅에 한번 나와줄 수가 있고 시총이 1,000억 미만의 또 종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 번 정도의 어떤 슈팅 가능성들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한번 주목을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임상현 파트너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음 전문가님 바로 좀 연결을 해보도록 하죠. 교보증권 스마트영업부 사영관 차장님 연결해 봅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월요일장 대부분의 종목들 갭상승하면서 상승폭을 계속해서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시멘트 관련주들 눈에 띄고요. 건설주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혼재되어 있는 가운데 지금 현재 시장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차장님? 글쎄요. 일단 초반에 지수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 현재 시점에서 좀 사고 있지는 않아요. 거래소 쭉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 370억 정도의 매도가 현재 출회가 되고 있고요. 업종별로는 소폭 100억 이내의 매수 매도가 약간 문제가 되어 있는 가운데 금융업과 서비스업 이쪽에서는 한 170억 정도씩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초반 매수는 기관 쪽에서 조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2천억가량이 금융투자 쪽 그리고 연기금과 사모펀드 이런 쪽들에서 현재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은 전기전자 쪽에서 강한 매수세가 좀 붙어주고는 있는데 외국인들이 오늘 전기전자에서 강한 매수를 또 하고 있지는 않고요. 선물 쪽에서도 역시나 외국인들은 현재 글쎄요 한 지금 700억, 800억 정도까지 매도량을 좀 늘려나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거기다가 투자자별로 프로그램 매도를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비차익 쪽에 매도 거래를 좀 하고 있는 이런 형태가 나타나다 보니까 일단 미국 시장 그동안에는 완연하게 매파적인 스탠스들을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뒤로 하고 일부 연은 총재가 또 지금은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매파적인 스탠스에서 약간은 비둘기파적인 이런 스탠스들이 또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 그동안 강하게 긴축을 해왔었던 부분들을 조금은 완화시킬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일단 금요일 간밤에 미국 증시가 많이 올랐고요. 그 영향을 초반에 받고는 있으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사고 있지는 않다라는 부분이 가장 지금으로서는 조금 우호적이지는 않은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코스닥 쪽에서는 수급 잘 들어오고 있는 편이고요. IT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250억 그리고 기관 쪽에서도 100억 정도가 IT 하드웨어로 유입이 되면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이 조금 더 강한 상승을 현재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게 특징적인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종목별로 좀 보게 되면요. 일단은 종목 상위 종목에서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 1.6% 상승 중이고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도 상승하고는 있는데 일단 시총 100위권 내에서 상승폭을 띄우는 종목들도 있지만 음봉이 살짝 만들어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전부 다 시가 대비해서 음봉 만들어지고 있고요. 다만 LG에너지솔루션은 1% 강세로 조금 양봉이 소폭 생기는 모습이고요.
그 밑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 SDI 전부 다 양봉으로 키워나가고 있는 좋은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LG화학까지 2%가 넘는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현대차와 기아는 상대적으로 또 좀 약한 모습이에요. 특히나 현대차는 0.3% 상승 중인데 이쪽이 음봉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네이버, 카카오도 오늘은 일단은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반등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겠다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힘든 그런 시장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상위권 내에서 유일하게 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 현대모비스입니다. 오늘 0.5%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거기다 포스코홀딩스도 지금 보합까지 시세가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체적으로 오늘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은 것 같아요. 포스코 케미칼이 지금 2.7%까지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일단은 뭐 실적 부분들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실적은 점점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 그동안 해왔었던 음극재, 여기에서 이제 실리콘 음극재로 사업 포트폴리오가 넓혀지는 가운데 완성차들 위주로 해서 배터리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런 하이 니켈 양극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양극재 대규모 공급 계약을 공시한 포스코 케미칼, 굉장히 양쪽 단 가장 전기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물질인 양극재와 음극재를 동시에 영위한다라는 프리미엄을 확실하게 갖고 있는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거기다 오늘은 이제 섹터별로 봤을 때 가장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건 시멘트와 레미콘 쪽이에요. 지금 성신양해가 상한가 진입을 해 있는데요. 딱 10,000원까지 도달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은 시멘트 업계 최초로 네옴시티에 참여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오늘 굉장히 시멘트 쪽에서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당연 650조 원가량의 대규모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시멘트라던가 레미콘 이런 쪽들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에 급등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과연 이 650조 원이 들어가는 도시에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얼마나 역할을 중심적으로 해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의 급등은 좀 단기적인 테마성이 너무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급등한 종목들을 너무 따라가는 이런 전략들보다는 조금 더 분석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밑으로 건설 대표주도 오늘 흐름이 좋아요. DLENC라던가 대우건설, GS건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6%에서 8%까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시장 흐름과 더불어서 유동성에 대한 얘기들이 좀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증권사 PF라던가 자금 경색에 대비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50조 원 플러스 알파를 해준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런 자금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기업들의 조금씩 희망의 불꽃을 살려주면서 오늘은 이러한 부분들, 네옴시티와 더불어서 유동성 경색 문제의 해결, 이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시멘트 그리고 건설 대표주들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으로는 코로나19 관련주가 또 올라와 있어요. 음압병실, 그동안에 이제 굉장히 얘기가 많이 코로나 때 나왔었던 종목들인데 지금은 이제 변동성을 좀 키워주는 그런 정도의 테마성 역할을 밖에는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GH신 소재가 여전히 14% 강세를 보이고는 있는데 변동성이 좀 심해요. 윗꼬리도 많이 달려있는 상황이고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크게 일어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트레이딩에 자신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면은 일단은 너무 급등한 이후에 좀 추격 매수하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밑으로 SY라던가 신성 ENG, 코오롱 글로벌, 오텍 같은 관련된 음압병실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북한의 뭐 광물, 자원개발 이런 쪽들, 경동 인베스트 쪽이 오늘 지금 상한가를 이미 들어갔죠. 얘기들이 나오면서 자회사가 조광권을 취득했다라는 얘기들 나오면서 이게 티타늄 관련된 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휘토류라던가 희귀금속 이런 쪽으로 좀 분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주가가 자극을 받고 있고요. 그 밑으로는 대창솔루션, 우림 BTS, 현대 에버다임, 동국 RNS 같은 휘토류 전형적으로 약간 좀 테마성으로 분류되는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증시가 활발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가상화폐 관련주, 역시나 위험자산이죠. 비트코인과 관련된 종목들, 한일진공, KG모빌리언스, 우리기술투자 이런 종목들도 지금 섹터 내에서 상위 상승률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바이오 쪽에서는 면역 항암제 쪽이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수 앱지스가 16%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에브서틴이라고 해서 파브리병 치료제 임상 이상이 논문 학술지에 게재가 되면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대규모로 수출 기대감까지 있다라고 하면서 조금 가파르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밑으로 바이젠셋, 타맵신, 큐리언트 같은 종목들도 6%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과 더불어서 특징적인 종목들,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스마트영업부 사형관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정말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볼 텐데요. 황금알TV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 이어갑니다. 업사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황금알TV의 업사부입니다. 네, 지금 현재 시장 강하게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거의 2%대 가까이까지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양시장에서 지금 현재 기관이 들어와 주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만 외국인들이 들어와 주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 어떤 포인트로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참 뚝심 있게 잘 견디셨다 하는 얘기부터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 스스로한테도 하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이 방송 꾸준하게 보신 분들이시라면 제가 그 9월 말부터, 그죠? 9월 말부터 상당히 9월 말부터 상당히 시장은 이제 하락 쪽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지금은 주식을 포기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되려 주식 안 하고 있는 사람들도 한번 다시 재도전하시든지 안 하는 사람들도 해야 될 시기라고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구간들에 대한 설명들 참 치열한 전투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만 오늘 뭐 하루 올라간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끝나고 뭐 이제 올라가는 이제 완전히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렸던 이거 복잡하니까 조금 이렇게 치워보면 설명을 드렸던 사항들이 지금 납득이 되죠. 그리고 더 이상 우리 부가 걱정을 좀 덜 해도 되는 상황으로 22동 평균선 기준으로 잡고 가세요. 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 그다음에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도 높게 생각을 했는데 일단 예상한 대로 시나리오대로 일단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기할 정도로 제가 이야기 드린 대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하루는 2250포인트에 대한 저항이 조금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있을 거 아닙니까? 왜요? 지난번에도 거기에서 맞고 떨어졌고 그 전 고점도 거기서 맞고 떨어졌으니까 여기에 잠깐 머무는 것 정도는 괜찮아요. 왜? 21선을 확실하게 돌파를 했으니까. 자,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에서 먼저 20선 돌파가 완벽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르죠. 왜요? 여기서는 터치만 했고 여기도 터치만 했고 여기는 터치조차도 못했는데 확실히 넘어갔다가 오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린 게 뭐죠? 전 저점만 안 깨면 됩니다. 여기 저점만 안 깨지면 됩니다. 여기가 깨졌으면 손절을 쳐야 되는데 안 깨지고 이제 20선을 넘어섰습니다. 지난번 6월달 구간으로 다시 보자라고 한다면 그때에도 그렇죠 20선을 확실하게 넘어가 주고 나니까 그죠 확실히 20선을 이렇게 돌파를 하고 눌러주는데 저점이 깨지지 않고 재돌파하니까 이 부분에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걱정하지 말자라는 얘기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런 구간들 왔다 갔다 뭐 조금이라도 눌러준다 그러면 편안하게 이제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상승 정도가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뭐 왜 올랐는지는 이미 뭐 많이 아실 겁니다. 아침 9시 33분이면 아침부터 일찍 준비하신 분들은 미국에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이야기가 나왔구나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영국에서 나쁜 소식들이 그죠? 왜냐하면 뭘 잘못하는지 몰라. 트러스 총리 얘기를 전 총리 얘기를 지금 우리가
매번 한 번씩 해봤었죠. 근데 그 사람은 본인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대처 전 총리 흉내만 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이 사퇴를 하지 않고 있으면 또 사고를 칠 겁니다. 왜? 본인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예, 어쨌든 그 부분에서 정말 잘 됐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무디스인가요? 무디스에서 영국의 신용등급을 안정적, 전망치를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괜찮아 이 정도 부분들 등급이 떨어지지는 않는 상황이니까 전망만 일단 낮췄는데 그 정도에서 안도를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이 악재에 이제는 조금은 둔해지는 야 이 뭐 더 나빠질 게 있니? 하는 정도입니다. 시진핑 산념임이 되면서 이분이 조금 심각한 소리들을 한 번씩 했어요. 특히 대만에 대해서 무력이라도 통일을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와서 여기쯤까지 왔으면 더 나빠질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해서 진행 중인 상태이고 확전도 약간 분위기가 좀 있는데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미국에서 금리 인상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 좀 넘어가면 이제 그렇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11월 2일 있을 FMC 그때까지는 그래도 조금 안도 랠리 내지는 이제 터닝 포인트를 제대로 해주는 정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뚝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들 많이 드렸어요. 뭐 자막에서도 계속 이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에서 무력적인 행동을 나온다거나 지금 자막이 딱 나가는 저 얘기가 하고 싶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만 없으면 근데 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북한이 핵실험할 때 당일 크게 하락을 했다가 그날 저점 찍고 올라가거나 다음날 저점 찍고 올라가거나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미리 과거 사례가 어떠했는가도 기억하고 있다면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사항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흔들기는 할 겁니다. 핵실험을 하면 워낙에 또 요즘에 하지 않는 행동들을 좀 해놔놔서 그죠? 이분께서도 자기 할아버지를 자꾸 흉내내려고 하니까 뭐가 뭔지 좀 알고 흉내를 내야 될 텐데 그냥 뭣도 모르고 흉내만 내니까 참 흉내내는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자 여기까지 좀 시황적인 부분들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자면 오랜만에 좀 시장이 좋으니까 저도 좀 흥분했나 봅니다. 안심하고 괜찮다. 그리고 우리가 주도주 1번, 2번, 3번, 4번 얘기했죠. 그래서 그대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1번이 왕창 가는 날이 아닙니다. 오늘은 내용적인, 질적인 내용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질과 양이 조금 여러분들 조금 다르게 좀 들으실 수 있는데, 상승 종목이 많죠. 예, 그렇게 올라갈 때가 내용이 좋은 겁니다. 장의 내용이. 그래서 오늘 압도적으로 상승 종목이 많은 그런 날이고 그러다 보니까 특출나게 올라가는 게 좀 뭐 네옴시티 진출에 관련된 뭐 소식 부분들로 뭐 성신량이나 시멘트 관련주가 좀 급등하거나 뭐 몇몇 일부 섹터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고 방산주 또 흔들더니 요즘 오늘 아주 괜찮네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편안하게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었던 삼성 SDI, 뭐 SK이노베이션 다 조금씩 오르죠. 그런 종목들 분도 괜찮고 오늘도 한번 좋은 종목분에서 잘 골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컨디션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 업사부님께서 종목 정말 잘 잡아주시는데 어떤 종목 저희가 오늘 보면 될까요? 네, 종목 얘기 드리기 전에 요 부분들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 마켓 파워인데 마켓 파워의 세력 지수가 오늘 마이너스 174까지 가봤어요. 근데 이 세력 지수가 마이너스 200이 넘어가면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출동해서 시장을 억누르는 야 더 이상 올라가면 안 돼. 여기서부터 쭉 밀려. 이럴 수 있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 종일 이거를 틀어드리고 공개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만 아니라면 그렇게 크게 하방으로 보지 말고 아직은 좀 뚝심 있게 버텨서 내 계좌가 오늘 올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내일까지 올라가야 계좌가 확 살 겁니다. 아마 오늘 조금 좋아지긴 했겠지만 내일까지 올라가야 엄청 좋아지실 거예요. 그 부분들을 좀 먼저 얘기를 드리고 싶고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리노공업이라는 종목입니다. 리노공업 이 종목도 바닥을 상당히 잘 다져냈고요. 예, 그렇죠?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바닥을 잘 다져내고 있는 상태이고 패턴적인 부분이 요번에 1등으로 움직였던 SK 하이닉스랑 상당히 유사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이제 탄력적인 부분에서는 SK 하이닉스보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둘 중에도 뭘로 매매할래 하면 저는 SK 하이닉스를 선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SK 하이닉스를 말씀드렸던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들에서 이제 SK 하이닉스가 거기까지 끄집어 올려놨으면 업종과 상관없이요. 상관없이 그 부분에서 바톤을 이어받아서 올라갈 수 있는 것들 조금 더 탄력적인 부분이 더 붙을 수 있는 부분들 종목들 시가총액 느낀 부분이나 혹은 코스피 코스닥의 중심 요 리오고금은 코스닥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코스닥이 갈만한 그런 속도를 좀 내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판단돼서 오늘은 코스닥 종목 웬만하면 제가 코스닥 종목을 최근에는 자주 얘기를 안 드렸는데 아마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60선을 휘감고 돌아서 올라가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좀 놓고 생각을 해보신다라면 이제 위에 매물대가 14만 5천 원에 있습니다만 추세가 벗겨지는 상황이 온다라면 충분히 한 번 정도 더 도약이 가능할 거고 끊어지는 자리 일단은 15만 원까지 목표가 한번 잡아보시면 좋겠고요. 손절 라인은 11만 8천 원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업사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기분 좋은 상승 출발, 시장 움직임 잡아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내일 아침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